안녕하십니까. 그새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조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고조선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게 고향이 어디고, 그런 고향 적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어디를 가보면 된다, 그 실무적인 얘기로 해서 고조선 답사 이야기 여행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고향이 어디냐, 그런 거는 사실 그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뭐라고 썼느냐, 고조선이 처음에는 아사달의 평양성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악산의 아사달로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장단경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에 아사달 평양성으로 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하면 일반적으로 고조선이 어디가 중심지냐 하는 것을 네 군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동이족의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요하 문명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홍산이라는 데하고 요하의 거대한 이런 강을 주변으로 해서 홍산 문화가 거의 10,000년 전서부터, 고조선으로 따지면 4,500년 전서부터 국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연대로 보나 가장 그 직결되는 데가 하가점 하층 문화가 4,200년 전서부터 3,500년, 그리고 상층이 3,500년에서 2,400년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4,200년 전서부터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계속 거주를 하다가 보는데 문명이 바뀌었다,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해서 얘기 적으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자산 산성의 산정이 이렇게 그 성벽을 쌓은 그런 게 있고, 주거지가 있고, 적석천이 있고, 뭐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빗살무늬가 나오고, 옥기가 나오고, 으글으글 하는데, 이런 것이 무려 1,000곳이나 된다는, 그래서 이것이 거대한 그러한 뭐 제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밑에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역량이 완성되어 있다, 성자산 산성. 바로 이것이 예전서부터 중국, 북한, 한국이 고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5,000년 전에는 고조선보다 좀 전에 신비의 왕국이 있었다, 이것이 우아령 홍산문화인데, 여기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 우아령 홍산문화에 신비의 왕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체제의 신비의 왕국의 왕이 누구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지만 그에서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국가 체계가 있었다는 거라고, 이걸 이어서 고조선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평양 지역입니다. 우아량적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동이족이 하는 데에서 우아량적을 보면 평양 지역도 동이족인데, 여기에서 보면 평양 지역에 그 약 5,0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인돌 무덤이 14,000개나 평양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양의 고인돌은 대형이 여러 군데로 해갖고 전체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체계가 있어서 국가 체계다,
뭐 이러는데 가장 이 제국이 되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탄화된 벼, 조, 수술, 콩, 기장이 나올 정도로 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평양 지역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벽이 있다. 그래갖고 이 저쪽을 보면 평양 그에서 약 100여리, 그러니까 40km 안에 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있는 데에서 황대성의 고인돌로 해서 이게 뭐 한 4,500년 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황해북도의 집탄리 토성입니다. 이 토성이라는 것이 그 평양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 평양시 대성구역 일대에 청암동 토성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왕검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연대가 상당히 오래되는 거죠. 4, 5천 년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토성이 왕검성으로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북한 쪽에서는 예전서부터 당군릉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면 1920년도에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이 당군릉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40년도에는 이 당군릉을 보수를 했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부단히 당군에 대해서 그 내용의 뿌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이 좌측에서 보면 이 해방 직후에 당군릉을 찍은 거고, 1993년에 북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당군릉을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1993년에 뭘 하냐면 이것을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군을, 이게 진짜 당군릉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쪽에서는 또 그 북한은 당군릉이 5,000년 됐는데 기록도 없고,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실증주의다 뭐 그래갖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하질 않았지만 당군릉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그랬는데 1994년에 그냥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당군릉에서 뼈가 남자하고 여자 뼈가 나왔는데 이것이 5,000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당군의 실존을 증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뼈를 보는데 이 남자의 뼈라는 데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리고 여자의 뼈를 해서 단군의 부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으글으글해서 그 다음에 이 뼈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당군릉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 상당히 그 공을 들여서 당군릉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당군이 예전하고는 달리 그전에는 이 1993년 전에 발굴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군릉이라고 알려진 거지, 그것을 해봤지만 당군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그 뼈가 5,000년 가니까 그냥 북한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표도 돼갖고 뭐 전 세계에 갖고 지금도 외국 사람이 가면 당군릉을 제일 먼저 가는 이러한 그 탐방 코스로 돼 있다고 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당군릉이 북한에서 발표되자마자 한국에서 그냥 때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때로 항의를 하는데 당군릉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군릉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이 당군릉이 형태가 고구려릉이다. 이 형태가 고구려의 그 무덤 그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무덤인데 이 어찌 금장식이 나왔어요. 세 개가. 이러니까 우리 학자들이고 이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5천년에 어떻게 금장식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당군에서 5천년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북한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갖고 발굴을 하면 완전히 발굴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쓰고 등등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나 놀래갖고 뼈가 5천년 된다니까 그냥 한꺼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막 들고 일어나자 북한에서 하는 얘기는 옛날에 뼈가 있는데 고구려 때 개장을 했다. 그 개장을 해갖고 그때 있는 뼈를 그때가 그 고구려 시대에 몇 년 됐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있는 뼈를 그대로 해갖고 당군을 시조로 보니까 그것을 금장식으로 해갖고 잘 매장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얘기가 그것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좌우간 고구려 능에서 이것이 금장식이 나온 걸로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될 그런 제였는데 뭐 그쪽에서 대안은 잘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구려 시대에 개축을 해갖고 당군이라고 그러니까 금이고 뭐 이렇게 사실은 도굴이 된 거죠. 그렇게 한 거다. 그랬는데 이보다 더 큰 저기는 뭐느냐면 5천년이라고 뼈인데 5천년이 그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5천년 뼈냐. 그런 얘기에서 어떻게 뼈가 5천년이나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는 그 한국은 산성지질이기 때문에 곧바로 시신이 육탈이 됩니다. 그래서 5천년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잘 아시겠지만 홍산에 지금 결상 이식견에서 귀골이 있는 이 뼈입니다. 온전합니다. 이 뼈는 8천년 전이나 7천년 전입니다. 온전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옥기나 들어가는데 온전해요. 홍산이 지금 우리가 그 큰소리 치면서 우리 고조선의 선조에서 신비의 왕국 있다고 그러는 것이 이와 같이 뼈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비밀은 바로 석회입니다. 여기는 석회석 위주로 돼 있어요. 석회석으로 위주로 돼 있는 데는 이게 뼈가 오래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저기를 하느냐면 명당이라는 데가 1000년 이상 뼈가 가는 거를 말하는데 석회로 된 데는 뼈가 오래 갑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산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석회석이 많은 데를 보통 중성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왕릉은 처음에 고려 뭐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왕릉을 만들었는데 세조서부터 회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격구조로 해갖고 회로 쌓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성으로 된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많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 왕릉의 세조 이후서부터 회격으로 했기 때문에 회는 생석회가 물이 들어가면서 소석회로 돼갖고 이게 변옵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 왕의 시신이 들어가 있을 경우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로 해서 시신의 박테리아들을 모두 죽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왕릉에 왕의 시신들을 파본 적이 없어서 그러지, 만일 파져 있으면 미라로 돼 있을 걸로 봅니다. 뭐 완벽한 모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회격구조에서 회예로 했을 때에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회를 갖다가 그냥 무턱대고 쓴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5,000년이고 1,000년 갈 수 있는데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북한에서 이 뼈를 측정을 할 때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탄소연대 측정 장치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왜 탄소연대 측정 장치로 하지를 않고 전자상자성 공명법으로 해서 수없이 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자상자성 공명법은 1940년대에 나오기는 했지만, 자보이스키 박사가 했지만 1980년도에 실용하던 최첨단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자기네들이 워낙 중요한 거가 수십 번 했다. 그런데도 우리 측에서는 뭐라 그러느냐면 왜 탄소연대 측정 장치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속이는 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박박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화석이 당근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당근뼈를 저 탄소 이 법으로 한다고 하면 뼈를 부셔야 된다. 근데 그 중요한 뼈를 어떻게 보시냐, 그래서 부시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최첨단 이 연대 측정법인 이제 전자상자성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의 원체 레비 박사가 노벨상을 받을 때 해서 이 탄소 연대로 했을 때는 북한 얘기대로 뼈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첨단 가속기 질량 분석 장치라고 해갖고 아주 조금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자,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해갖고 뼈를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검사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아우성 치고 그랬는데 북한 측에서는 야, 전자상사성 공평법이 워낙 그 최첨단이고 그랬는데 소련이나 미국에서는 발표를 하면 나야 소리를 안 하는데 왜 북한에서 발표를 하면 이게 거지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에서 최첨단적을 넣는데, 사실은 가속기 질량 분석 장치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키스테 가속기, 혹은 이 밑에 있는 게 루브르의 가속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대형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기로 해갖고 지금 AMS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키스테에서 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거니까 돌고 가동을 되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요거 이렇게 딱 한 대인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170억입니다. 좀 비싸요. 거기다 또 건물 아주 그냥 무진동 뭐 이렇게 갖고 하는데 좌우간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 측에서 악박박 쓰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말을 할 때,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잘 알려진 토리노 수위, 예수의 수위인데, 예수의 수위가 봤더니 이걸 갖다 측정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예수의 수위라는 것이 십자군 전쟁 때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음화로 보면 어떤 사람을 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리노에 있는데,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데, 이거를 연대를 측정을 해보자 그래갖고 그냥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요한 예수의 수위를 잘라야 된다. 못하겠다 꾀꼬리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와 같은 장비가 이제 가속기 질량장치 이게 나오니까, 이거에 의해서는 우표만큼만 잘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더욱 놀라는데, 교황청에서 이걸 허가를 넣은 거는, 봤더니 어떤 박사가 여는데 이게 예수의 수위가 아닐 확률이 2250억 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그게 1980년도까지의 예수서부터 전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이 2250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코 커져. 그래갖고 우표 조그만 거 석장 정도를 잘라서, 그래서 세계에 3군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갖고 했더니 결론은 이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가 살을 때가 아니라 1260년서부터 1390년도 거다. 한마디로 까짜다 이겁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이 예수의 수위가 이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는 다음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좌우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런 장비도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북한에서 세계 최첨단이다. 자기네들이 니네들 뭐 그래갖고 그거는 용서 못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상당히 깊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같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이때에 백산학회에서 윤락현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군농의 발굴과정과 유골 감정에 대한 내용에 이렇게 북한에서 장우진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검토해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갖고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원고를 주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지금 가져온 논문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이 논문에 대한 연대 측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이게 참이냐 아니냐만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참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이것을 검토한 거, 그래서 추천서를 쓰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논문하고 이런 걸 쭉 이제 보니까, 상세적으로 보니까 뭐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논문 자체에서 뭐 이론에 대해서 그게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갖고 제가 추천서하고 이걸 써줬습니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기를 했더니, 이거 추천서가 없더라고. 책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이유가 제가 그 외국에 잠시 있을 동안에 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대요. 제가 그 추천서 써주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이 당군릉의 뭐 매장 조건, 6월의 성별관계, 나이, 뭐 몸빼의 인류학적 특성들 이런 게 쭈르륵 써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논문하고 그 측정의 기술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지금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관련이 돼서 이제 얘기를 드리죠.